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통일신라를 망하게 만든 고려는 일정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왕건이라는 사람이 개성, 지금에 얘기하는 개성 지역에 있는 그런 호족이었는데 자기들이 동네에서 뭐예요? 경주는 어디 있어요? 저 경상도 저 끄트머리에 있고 이 개성은 여기 있으니까 이 권력이 중앙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자기들이 나와바리를 가지고 열심히 무역을 해서 중국하고 무역해서 돈을 버는 거죠. 벌어서 자기들 사병을 키우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모아서 고려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일만은 힘이 제가 혼자 없으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한 36명 정도의 부인을 만들어요. 36명 정도. 왜? 동네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되면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친인척이 되니까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네마다 호족들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그래서 세력을 만들고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의 문제점들을 다 자기가 수용하는 거지. 그죠?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라는 마지막에 보면은 풍수지리 도참사상을 통해서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런 걸 다 버리고 자기는 불교를 또 받아들인 거예요. 불교를 받아들이고 또 귀족들에 대해서 지방의 호족들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자기 나와바리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장원경제라고 그러는데 중세로 가는 겁니다. 중세로. 삼국시대까지는 고대가 되는 거고 고려되면 중세로 가는 겁니다. 유럽의 중세처럼. 그래서 자기 성 주변에서 자기들 동네만 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갖고 자기 지역을 통제하는 이런 경제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신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귀족들이 실력이 없어도 귀족들은 자연스럽게 배설을 하는데 고려는 뭐야? 야, 가그 시험 쳐. 시험을 쳐가고 시험을 친 놈들이 합격해야만이 배설을 관리로 등록하는 그러면은 최소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저 나라가 망했는지 저 망한 걸 반대로 하면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려가 건국이 되고 일정하게 또 한 300년 가는 거죠. 그래서 훈요 10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훈요 10조. 시무 10조는 뭐예요? 시무책 10조는 통일신라가 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시무 10조고 훈요 10조는 뭡니까? 고려가 멸망하지 않도록 최소한 10가지 정도는 지키라. 그 중에 하나가 불교를 믿어라. 불교를. 그 다음에 거란족을 배척해라. 왜? 거란족들이 발해를 멸망시켰으니 거란족을 배척해라. 그 다음에 송나라, 중국에 있는 송나라, 한족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 그래서 좋은 문물을 받아들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든 고려가 살고 있던 만주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걸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과거제. 그래서 당나라에서 하던 과거제를 갖고 와서 실력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중용해서 써라. 귀족들이라 해서 무조건 벼슬을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서 고려가 건국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있고 백제가 있고 고려가 이렇게 건국해서 이렇게 다 멸망시키는 거죠. 약간의 후백제는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괴롭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라의 마지막 왕이 갱순왕이 이 사람은 뭐예요? 약간 좀 고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세게 안 했으니까 고려에 가서 자기가 자진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자진해서 항복. 전쟁 안 했는데도 후백제가 너무 괴롭히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경주 김씨가 되는 거죠. 경주 김씨. 경주 김씨가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원래 왕조가 끝나면 다목을 치야 되는데 귀족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되는데 얘들이 항복했으니까 항복해서 죽이지 않고 자기들 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고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얘들은 뭐예요? 워낙 여기에서
힘센 놈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 발해나 고구려가 있던 땅들을 못 차지하고 고려는 이제 욕을 먹는 게 뭐냐? 이 한반도 이남으로 우리 민족의 영토를 축소하게 만든 것이 고려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뭐 일정하게 여기 천리장성을 쌓았다. 뭐 이런 영토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동경 이게 동쪽에 있는 수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얘기하면 경주고, 이 개성이죠. 개성. 평양 밑에 있는 개성이 이제 이게 수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익숙한 게 나주는 옛날에도 나주. 지금의 또 전주도 그대로입니다. 진주. 지금도 진주 그대로, 상주. 그래서 뭐야? 경주하고 상주를 합하니까 경상도가 된 거죠. 그죠? 전주하고 나주를 합하니까 전라도가 된 거죠. 전라도. 실제 내가 구라치는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명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주하고 상주를 해서 경상도가 되는 겁니다. 경상도. 근데 경상남도와 북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치는 거죠. 뭐 충주도 옛날에 그대로 쓰던 도시고, 청주도 지금 고려 때부터 쓰던 도시라는 거죠. 이름이. 구미는 없지? 구미 대구도 없어. 대구는 이제 조선 때 들어와서 만들어진 도시니까. 안배는 지금 이게 강릉. 지금의 강릉입니다. 강릉. 서경은 지금의 평양. 그런 도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려가 욕을 먹는 거는 딱 한 가지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영토를 한반도로 축소시켰다 이런 얘기를 욕을 좀 먹는 거죠. 근데 고려는 기본적으로 얘들이 뭘 했냐? 이 중국하고 뭐예요? 일본하고 하는 중개무역에 뛰어드는 중개무역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지어도 쌀 몇 포대 더 정산하기 힘든데, 무역은 이익은 무한대로 늘어나요. 무한대로. 그게 왕건의 기반이 된 거예요. 기반. 농사 지어가지고 쌀 수탈해갖고 돈을 모으기는 한계가 있는데, 장사를 중국에 있는 비단을 일본에 가서 10배를 비싸게 팔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여기가 청해진 아닙니까? 완도.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중국하고 한반도하고 일본의 삼국 무역을 중개해서 떼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왕건도 개경을 통해서 무역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